안녕하세요. 러닝커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에이터 벤처 서울 2025라는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크리에이터 벤처 서울은 프라이머라는 벤처 캐피탈이랑 팬딩이라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인데, 저는 행사 전부터 인스타에서 이런 릴스들을 보면서 이 행사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20살은 자신의 컨퍼런스의 무대에 서달라는 설득을 성공한. 과연 20살은 서의 운명은? 먼저 이 행사는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시기는 했지만, 내가 어떻게 유명해졌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버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몇몇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 유튜브 수익을 막 다 까시기도 했거든요. 돈 많이 버시긴 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았던 건 기우쌤 님이 헤메코라는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뷰티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런칭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쉽지 않았던 창업기들을 들었던 것도 좀 기억에 남고, 또 수빙수산 채널을 운영하시는 조성훈 님이라는 분의 얘기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분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채널빨만 믿고서는 막 물건이나 제품들을 막 많이 팔고 광고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공유해 주셨던 인사이트는 단순히 유명해서 물건을 뭐 잘 판다기보다는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또 구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를 잘 만들 수 있어야만 구독자분들이 그런 제품들을 실제로 구매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이 나의 채널의 파워를 만났을 때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빙수산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꽃게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걸 또 엑시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구독자 수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오히려 나의 그 채널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뭐 제품 혹은 가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구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얘기들은 되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왜 이 시대에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릴스 해커로 유명한 크리투스 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대는 이제 AI에 의해서 너무나도 대체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크리투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뭐 컨텐츠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한 공식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시다가 최근에는 K 크리에이터들을 글로벌로까지 성공시키는 시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이 그 안에서 도는 밈들이나 어떤 숏폼의 유행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글로벌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K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로 음성 번역 같은 것들만 단다고 하면은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컨텐츠가 일본이나 혹은 미국 같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터지는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컨퍼런스에서 신사임당 주원규님과 그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에 사셨던 대표님, 이 두 분을 나란히 배치해서 세션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을 사셨던 대표님의 얘기와 파셨던 분의 얘기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이 신사임당 채널을 사신 이동표 대표님은 그 본인의 말씀으로는 신사임당 채널을 몇 개나 살 수 있을 만큼 이미 돈은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채널을 20억이나 주고 샀냐라고 들어봤을 때, 오히려 이 채널이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 혹은 부동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이런 크리에이터 시대에 채널을 갖고 있는다는 건 일종의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었고요. 그 뒤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00만이 넘는 채널을 매각하시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없는 신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들, 더 높은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그걸 또 실행으로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PT라는 컨설팅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또 그 안에
단기간에서 적은 구독자만으로도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얘기들을 또 들려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조코딩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이제 AI 툴들이 세상의 경계를 흐트리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1인 기업의 가치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크리에이터의 기회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제는 디자인이나 코딩 같은 것들은 다 이제 AI 툴들로 개인이 원한다면 다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내가 어떤 IT 서비스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툴들을 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가운데서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더 독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크리에이터보다는 크리에이터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신 여러 대표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포크링크라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봤고, 팬딩이라는 서비스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팬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컨설팅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팬덤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그 팬덤을 가지고 커머스로 매출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마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신 박혜윤 대표님의 말씀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원래는 이제 IT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또 이런 컨퍼런스를 주최하셨던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님의 강연도 되게 재밌게 들었었어요. 이런 크리에이터 시장이 원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같이 약간은 좀 평가절하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컨퍼런스도 만들고 또 투자도 직접 크리에이터들에게 하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본다는 관점 자체가 선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체감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 벤처 서울 2025에 다녀온 얘기들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혹은 여러 SNS 채널들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주입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이 스마트폰 안쪽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입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왔던 이 컨퍼런스, 다시 말해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 스마트폰 안쪽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아마 앞으로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가치는 더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 러닝 공유해드렸고요. 다음번에 저는 또 저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